아침마다 지각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원방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 가볍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표준형 배울 거고 일반형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원이 이제 축에 접하는 것을 배울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배우면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배우는 거 정말 양이 적으니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 직선의 표준형이라는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직선의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반형은 거의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원도 마찬가지예요. 원도 일반형은 별로 쓰잘데기가 없으면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고요. 그래서 원도 표준형이 중요하고 직선도 표준형이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준형이 나오는 과정과 일반형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되는 건데, 자, 직선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직선은 여러분들이 일반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1차식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스몰 ax 더하기 스몰 by 플러스 c는 0, 요 형태로 쓴 것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형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결국에는 어떻게 바꿀 수밖에 없냐면 표준형 형태인 y는 하고 하는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by 이코르 마이너스 ax 빼기 c 이렇게 해놓고 양변에다가 b를 나눠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지. 우리 아정이 어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얘 모양이 약간 어제 배웠던 그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 형태랑 되게 비슷하지. 그럼 아정짱 얘가 의미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요거죠. 요거 의미한다면 얘가 뭐였지, 정체가? 세 글자로? 기울기였어요. 그래요, 얘가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y는 하고 예쁘게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바로 보인다라는 얘기야. 그럼 아정짱 한번 또 얘기해볼까? 자, 요거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얘가 사실상 b인 거잖아, 그지? 어제 b 역할이 뭐였지? 세 글자. 얘가 무슨 절편이었죠? 기억나요? 아니, x절편하면 줬대. 왜냐면은 x가 0일 때 y 값인 거니까 얘는 x절편이 아니고 y절편이 되는 거였지. 아정이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1차 함수 다 그리고 분석할 수 있었죠?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원방도 요 표준형이 의미가 있는 거고 얘는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요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가리 속에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길 나는 희망한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도형을 배운 게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는 거지.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많은 개념들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원의 방정식을 배울 건데,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원방이랑 직선의 방정식을 합치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방 따로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이 뭐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원이랑 직선 이제 같이 다루는 걸 배우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상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요쪽을 배울 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요쪽을 배울 건 아니고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 배우기 전에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우리는 2글자로 얘를 다른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틀딱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기억나? 요건 이제 MG식이고 뭐였죠? 혹시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좀 연세가 있는 사람들은 얘를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야. 그래서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스텝이 2개가 있었어. 첫 번째 스텝이 뭐였냐면은 일단 대표점. 대표하는 점. 대표점 P를 여러분들이 찍는 거야.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도형과 함수를 이루는 건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점 Px, Y를 찍고 여러분들이 스텝 1을 마치게 되는 거고요. 스텝 2는 뭐냐면은 대표점을 찍은 상태에서 그 도형마다 고유의 룰이 있거든. 그 고유의 룰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식을 만들게 되면 알아서
도형의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 원리가 얘가 직선이든 원이든 처맞은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간에 모두 다 요 룰로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그러한 직선이 있을 때, 자, 허수 새끼들은 외우죠. 아, 쌤 이거 기울기 쓰고 x는 빼고 y는 그대로야. 이 지랄로 외우는데, 자, 이것도 원리를 알고 외우라고 했죠. 자, 왜 그런 거였냐면은 여러분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얘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a, b를 지난대.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직선은 수많은 이런 노란 점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 수많은 것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P, X, Y라고 대표점을 세팅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거예요. 스텝 1. 됐죠? 자, 스텝 1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룰이 있었죠. 혹시 아정이 기억나요? 직선이 뭐였지? 정의가? 이거 외웠어야 돼. 암기. 기억나? 맞아요.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자, 일정이란 말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냐? 내가 좀 많이 얘기했는데 혹시 현상이 알아요? 컨스탄트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항상 똑같다가 일정이에요. 일정이 하나의 값으로 똑같다는 뜻이거든. 일정.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기울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정 어디 기울기 배웠어? 안 배웠어? 따로 배웠죠. 기울기가 정의가 뭐였죠? 한마디로 모분의 뭐였죠? 그냥 가로분의 세로 아니야?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란 말이야. 그래서 가로분의 세로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아정이가. 그럼 아정이가 얘기해보자. 자,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A예요?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야. 존나 잘했어. 같은 원리로 아정이가 한번 여기 해봐. 여기가 Y고 여기가 B야. 여기에 높이 차는 얼마죠? 겁나 잘했어요. Y 빼기 B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똑같대. M으로. 그럼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모델링하면 돼. 시작. 기울기 M은 그죠?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 상태에서 얘를 이항하고 B만 탁 보내게 되면 요 식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 형태로 보는 건 이제 1차 함수적인 거로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일정한 도형의 컨셉으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1차 함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도형 그 자체로 보겠다라는 거니까 함수로 보겠다랑 도형을 보겠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데 보는 시각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과정도 중요한 거니까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는 어쨌든 다르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뭐 그냥 뭐가 됐든 100점만 만든다 생각하시면 걔는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그 과정이 좋아야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직선도 결국에는 이 도형의 방정식 컨셉 1, 2를 이용해서 요거를 이용했던 것처럼 원방 또한 똑같이 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원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발 이렇게 중요한 강의를 왜 애새끼들 지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뭐 지각하는 거 알바노 씨발 뭐 알바노 그죠? 알바노. 돈이 많다는데 어떡하겠어. 존나 부럽다. 니네들 돈 많아가지고. 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은 얘도 룰이 있겠다. 자, 원은 그럼 무슨 룰이 있을까?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했고. 자, 지우가 한번 얘기해볼까? 틀려도 괜찮아. 너는 원이 뭐라고 생각해? 동그란 거 그지랄하지 말고. 동그란 건 씨발 이거 초등학교에서 하던 거고. 이거 틀린 건 아니야. 딴 거. 무슨 점들이 뭐였어요? 정확히? 원이 뭐죠? 원이 뭐죠? 길이가 일정할. 자, 길이를 조금 더 멋있는 말로, 좀 수학적인 말로 하면 요건데, 구라 말고 뭐일까요? 구라 말고. 길이랑 똑같은 말이 뭘까? 수학적으로. 그래. 거리가 일정한 도형이 바로 원이에요. 뭐 길이도 마찬가지지만, 콤파스를 생각해 보시면, 콤파스 여러분들 중심 딱 날카로운 거 꽂고, 후루룩 돌리잖아요. 그죠? 그 돌리는 원리가 얘가 원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억해 두세요. 외워야 돼.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거는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 수학 암기 아니랬는데 정의 암기라고. 거리가 얘도 마찬가지야. 일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는 기울기가 일정했죠. 얘는 거리가 일정한 그러한 점들의 모임. 자,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두 글자로 사실상 어려운 한자말로 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봐봐 형님들, 정점이 영어로 이제 스태틱 포인트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하거든. 정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정점. 바뀌지 않는 스태틱 포인트다 라고 정점이 되겠고, 거리가 일정해요. 여기가 거리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한 요러한 수많은 요 X점들의 모임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이 되는 거예요. 아정이 괜찮습니까? 그럼 아정아, 정점은 우리는 두 글자 또 무슨 말로 부르죠 보통은? 중심. 잘했어요. 정점이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 이해됐죠? 그리고 아까 지우가 얘기했던 이 거리는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얘기하죠? 아정장? 이거 반지름이라 그러죠. 이해되니 아정아? 반지름이 두 개가 있으면 지름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요 거리가 반지름, 중심이 정점이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도형의 방정식 두 가지 스텝을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은 바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일단은 내가 예시를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요걸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자, 집중해서 들어요.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중심이 1,2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반지름 radius를 우리는 3이라고 한번 약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거리가 3이 되는 그러한 수많은 점들을 모인 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 이 친구죠. 자, 원의 중심은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아정아, 반지름은 원의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반지름이 커지면 원이 커져야 작아져? 커지죠. 또 반지름은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얘는 결국에는 원의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위치와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좌표 평면 위에서 이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중심이 1,2예요. 스케일 맞춰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되는 거. 이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됐지? 그럼 사이즈는 3이죠. 그 말은 생각보다 커요. 왜냐면 여기 길이가 2거든, 아정아? 3은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원을 샥 그려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반지름이 원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 중심이 원의 위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직선은, 결국에는 봐봐. 직선은 두 점이 주어지거나 한 점과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직선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원은요, 중심과 반지름의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별의별 노력을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은 안 풀리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그 이유예요. 이거 보통 강사들 외우기 많이 시키거든. 원 문제 나오면 무조건 중심과 반지름이다. 원리를 알아야 돼. 중심과 반지름을 안다는 얘기는 얘가 원의 결정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알면은 좌표 평면 위에 여러분들 원 하나를 특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을 찾으려고 지랄발광을 떠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5분 정도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토대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요거 정리하고 나서 이제 공식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리를. 야, 이게 뭐라고 벌써 70명이나 보고 있냐?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긴 3명이지만 애새끼들이 지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뒤에는 지금 70명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야, 씨발! 야, 내가 지금 저기 있는 에스트보다 학생 훨씬 많은 거야. 존나 재밌노. 저녁에 하면 막 500명, 막 1000명이 볼 때도 있고, 그래, 재밌어. 세 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라틴 아메리카 애들도 많을 거고, 다양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표준형에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좌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Y좌표,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면 된다. 요게 그래서 와리가리가 좀 잘 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와리가리가 툭툭툭툭 되셔야 돼요. 축하합니다. 원방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8할, 80%를 했어. 이게 80%야.
원의 정체가 이거거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이. 지우 이해돼요? 지우 괜찮아요? 현성이도 괜찮으십니까? 원 뭐 좆도 없죠? 그죠? 원래 이런 거예요, 수학이. 자. 좀만 알고 익숙해지면 뭐 없어요. 아정 이해되냐? 응, 굿. 천천히 나갈게. So the answer is 3? Oh no. I'm just drawing the circle. This is not the problem. Yeah, this is the concept. 어제 왔던 분이 왔네. 아폴로니아 사오사. 안녕. 잘 잤어? 잘 잤냐? 나도 몰라. 어제 왔던 사람인데. 너 어제 너 뭐 잘생겼다 했더니. 그 사람 아닌데요. 아폴로니아 453이 그 사람 아니야? 아니, 그 사람 한국어 써 있어요. 아 진짜? 아니야. 그래? 뭐 외국인 같은데? 볼까? 국적은 어제 네가 봤잖아. 안녕하세요라 돼 있었던 분. 그분 이분 외국인이야. 요즘 외국인들이 그 한국말을 좋아해가지고 프로필을 그냥 그 챗GPT 돌려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붙여놔. 인마 이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라 하지? 한국어는 아는데 그 뉘앙스를 잘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여잔데 나이 많은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남자는 형이라고 부르잖아. 이런 걸 잘 몰라,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냥 다 오빠야. 남자도 막 오빠라고 부르고, 외국인들은. 그런 게 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우됐죠? 오케이. 자, 이거 이제 숫자로 한번 해봤으니까, 요걸 조금 이제 좀 뭐라 하죠? 일반화를 시켜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직선처럼.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보고, 자, 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radius를 내가 문자 R이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은요, 반지름이 똑같은 그런 점들이 모인 건데, 그것의 대표, 좌표, 수많은 점들이 모인 건데, 그 중에 아무거나, 니들 꼴리는 거, 아무거나 P, X, Y라고 세팅하시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 즉 자취의 방정식 스텝 1이 끝난 거죠. 자, 스텝 2는 뭐냐면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죠. 자, 지우가 도전해 봅시다. 자, 지우야, 얘는 가로가 얼마예요? 가로 얼마예요? 잘했어요. 여기는요? 잘했어요. 그래서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 되더라. 사실 원은 정체가 피타고라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원이라 쓰고 피타고라스인 거예요. 됐죠? 자, 그 말은, 자, 요게 이제 원의 표준형인데, 왜 표준형이냐면, 사이즈와 위치가 존나 잘 보이기 때문에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위치는 뭐라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x의 중심좌표. 미안해. 중심 x좌표.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의 y좌표가 요거의 중심의 y좌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가 제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반지름, 즉 원의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25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됐다라면 얘의 중심이 바로 보이셔야 돼요.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마이너스에, 얘를 0으로 만드니까 2, 즉 마이너스 1,2가 중심이고요. 요거를 반지름이라 하시면 안 돼요. 5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떠오르면 얘가 반지름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원의 중심과 위치를, 원의 위치와 사이즈를 안다라는 거는 원의 결정 조건이 된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원의 표준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이 원 문제를 풀 때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선의 일반형이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원도 일반형이 쓸모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원의 일반형이 나오면 요렇게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뭔가 제곱 형태가 보이는 거 보면 중학교 3학년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 연습이 된 친구가 아니라면은 여기가 계산이 좀 빡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원의
표준형 제일 중요한 원의 90%를 하신 겁니다. 사실상 요거가 되면. 자, 정리.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스텝 1, 스텝 2 이용해서 룰을 이용해서 만드시게 되면 원의 고유한 표준형이 나온다.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요게 90%예요. 요게 제일 중요해.